이홍희가 13살 되던 해로 즉위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수양대군이 양녕대군 등 종친들과 함께 그의 혼인에 대하여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는 난색을 표명하였다. 그들이 재차 거론하자 잘 생각해보겠다는 말로 응대하였다. 그로부터 3일 후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이번에는 상중이라 들어줄 수 없다는 말로 응대하였다. 두 번째 찾아갔던 날로부터 일주일 후에는 방법을 바꿔 설득을 시도하였다. 즉 수양대군을 비롯한 여러 종친들이 글로 설득했다. 이 글에는 이홍희가 결혼을 해야만 아는 여러 가지 이유가 구구절절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내가 만약 이를 들어주려 하였다면 처음에 어찌 들어주지 않았겠는가? 결단코 들어줄 이유가 없다. 라는 글을 내려주며 맞섰다. 이후 4개월이 좀 지나서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을 일으켰다. 수양대군은 이홍희의 혼인을 위해 간택이라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을 마무리 짓자마자 효령대군 좌의정정인지 우의정 한학 등과 함께 창덕궁에서 처녀를 간택하였다. 더 나아가 이 씨가 아닌 8세에서부터 16세에 이르는 전국의 처녀들의 결혼을 금지시켰다. 한편 수양대군이 중심이 되어 종친과 문무백관 등이 또다시 긴 글을 올렸지만 역시 거절당했다. 그러자 그들은 이홍희에게 몰려간 날이 저물도록 서서 떼를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찌 경들이 오래 머무른다고 하여 따를 수 있겠는가? 라는 말로 맞섰다. 그날 다른 신하들과 사간원 등도 똑같은 내용의 청을 연달아 하였지만 그는 그것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그가 14살이 되는 첫날도 수양대군이 신하들과 더불어 왕비 맞아들이기를 청하였다. 하지만 그는 국론이 이미 이와 같을지라도 끝내 내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말로 버텼다. 참으로 당돌한 모습으로 그의 인물됨을 보여주고 있었다. 수양대군은 이런 상황에서도 창덕궁에서 처녀간택을 계속하였다. 이홍희는 송현수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였다. 수양대군이 처음으로 이홍희에게 혼인 이야기를 꺼낸 때로부터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송현수의 딸을 왕비로 특정하여 혼인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때 이홍희는 14살이었고 그의 딸은 15살이었다. 그동안 그렇게 버텼던 그도 결국 단종 2년인 1454년 1월에 송씨와 혼인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왜 수양대군은 이홍희의 혼인에 그토록 적극적이었나 하는 점에 의문을 갖게 된다. 우선 중전이 텅 비었고 또한 후사를 잇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수양대군의 이런 태도는 그의 야심과 무관하지 않다. 즉 혼인을 하지 않은 이홍희로부터 왕위를 찬탈하면 그에 대한 동정 여론이 더 크게 확산되고 거세질 것이다. 따라서 그런 동정 여론 때문에 저항 세력이 크게 형성되어지고 그들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이홍희의 혼인에 관여한 인물들이 계유정난의 공신에 책봉된 사실과 송현수가 수양대군의 친구라는 점이 그런 생각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홍희가 왕비를 맞아들일 때는 사냥과 경연에 적극적이었다. 이홍희가 혼례를 치를 당시 그는 사냥에 푹 빠져 있었다. 신하들의 눈에는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였다. 따라서 그들이 지금 전하께서 어르신이 자주 사냥하심은 옳지 않습니다. 청컨대 이를 정지하소서 라고 제동을 걸었다. 그러자 이홍희는 생각해보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그의 사냥사랑은 이어졌다. 그러면서도 가끔은 세종을 생각하며 감성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는 세종이 왕래하던 경복궁에 자미당 창가의 난간을 보면서 세종께서 살아계시다면 나에 대한 사랑이 어찌 적겠는가 라는 말을 하여 주변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하였다. 이홍희는 공부를 지나치게 열심히 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수양대군은 다른 사람을 시켜 여러 가지 국정에 관련된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이나 경연에 참석해서 건강을 해칠까 두려우니 낮에 하는 경연만큼은 열지 말라는 조언을 할 정도였다.